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제 채널에 너무 귀한 분을 두 분 모셨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멀리 있고 높이 있고 뭔가 가까이 있는 느낌이 안 드는데 대표적인 전문가 하면 의사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만나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주제를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어요. 이름하여 마인드 수다인데요. 자, 우리 이강민 정신과 닥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마인드라는 이름에 걸맞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심리나 네. 마음가짐이나 정신 상태에 대한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정말 제 채널의 자랑이죠.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손정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알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또 이렇게 편안하게 마인드 수다라고 들으니까 그냥 골방에서 수다 떠는 느낌. 제가 주로 시사 프로그램 나가는데 거기서는 조금 또 이제 엄격한 주제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수다 많이 하겠습니다.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은데요. 오늘 제가 주제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주제는 백신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지금 백신을 맞으셨는데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저도 이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 화이자 맞고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 백신 너무 중요한데 약간 우리나라는 뭐든지 그렇지만 약간 좀 뭔가 다른 데에서 좀 활용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그렇죠. 저는 화이자를 못 맞아요, 이제.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2주 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을 마쳤거든요. 의료인 접종이 시작됐을 때. 네,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계신 의료인들은 벌써 맞으셨고요. 거의 한2달 전쯤에 맞으셨고 지금 개업의사들은 한 2주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상당히 초기에 맞았죠. 네, 그래서 맞으면서 이거 맞아야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근데 문자가 왔는데 요번에 못 맞으면 언제 맞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맞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한참 그때 뭐 혈전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이 시끄러울 때라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근데 그냥 맞았습니다. 아까 어떠셨어요? 오한은 확실하게 있어요. 오한은 확실하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주사 자체는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일반 독감 주사보다 안 아파요. 네. 그리고 주사를 맞고 나서 한 반나절 정도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아스트라제네카가요. 근데 반나절 이후부터 이제 가벼운 몸살 증상,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오한이죠. 오한이고 약간 몸살 기움, 근육통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한만 있었어요. 오한만 있어서 그냥 추운 거예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저는 엄청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아서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겁이 많아서 가기 전에 이미 타이레놀을 먹고 갔고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3시간, 4시간 주기로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진짜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추우면 타이레놀 바로 먹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하루 종일 진료했는데 그래서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약은 잡혀 있고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실 어제 백신 접종을 맞아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비교적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좀 춥더라도 타이레놀을 먹으니까 또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한 8알에서 한 10알 정도의 타이레놀 근데 250ml짜리 용량 낮은 거. 네.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아직 주지도 않는데 아직 어리다고 안 줘요. 주지도 않는데 만약 맞으라고 문자가 오면 이거 맞아야 되나? 변호사님 맞으실 거예요? 애들도 있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저는 이런 걸 맞는 걸로 되게 싫어하고 독감 주사도 맞을 때 되면 애들은 맞추고 이제 제가 맞을 때 되면 제 컨디션이 안 좋아요. 주로 안 좋아요. 뭐 그 전날 과음을 했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로를 했거나 라고 때 맞춰서 독감을 몇 번씩 놓치는데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든 뭐든 맞으라고 하면 이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괜히 그러니까 맞고는 싶진 않은데 맞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혹시라도 그쵸. 내가 확진이 됐거나 또는 확진자 동선이랑 겹쳤거나 했는데 너는 왜 안 맞았어? 그래서 우리한테 왜 이런 피해를 줬어? 라고 하는 사회적 비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난을 떠나서 민폐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맞아서 안 걸렸을 수도 있는데 혹여라도 사실은
누구라도 걸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맞으라고 하면 맞을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주사 맞으면 독감만 맞아도 저 그런 근육통 와요.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편인가 봐요. 그런 거 잘 느끼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각종의 맞은 경험담을 봤을 때 한 이틀 휴가 내고 맞아야 돼요. 아유. 이틀 휴가 내고 맞아야죠. 그 다음날 상담 이제 없는 거예요. 재판 없는 거예요. 각오하고 맞으려고. 오한이 나는 걱정이 아니라 혈전이 60대 이하 여자들한테 몰린다는 생각 무섭거든요. 아, 저는 늘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우리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살 내가 수가 맞을 없어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그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발생하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맞아야 된다고 한다면 혈전 생긴다고 생각해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없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사전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일단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죠. 하지만 그런 혈전 같은 거는 비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사실 모든 의약품이 다 부작용은 있거든요. 심지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이라고 불리는 약품명인데 그 약만 하더라도 간질환에 대한 경고성이 떠 있어요. 심각한 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드물지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약을 비교적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이 혈전 부작용이 현저하게 높아서 이 주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코로나 예방에 대한 효과보다 혈전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면 아마 이 약을 FDA에서 승인을 해주지 물론 FDA 승인 안 나왔습니다. WH에서 나왔죠. 네. WH에서 나왔고 지금 화이자만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WHO에서도 승인을 해주지 않았겠죠. 저는 조만간 빨리 화이자가 그러니까.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조치가 있거나 아니면 또는 스스로 특허권을 포기한다거나 하면은 곧 그냥 쫙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지적재산권에서 저도 사실 궁금하긴 했거든요. 변호사님 오시길래. 강제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 없어요. 화이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누가 특허권을 뺏어오거나 이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렵고 만약에 정말 특별법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업체에서 어떤 의약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정말 특수한 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이 특허권을 공정 이용으로 사용자는 풀겠다 하는 입법을 시도를 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위헌 소지는 분명히 따라 붙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업체의 동의를 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서 특혜를 주면서 이걸 네. 풀리는 방법이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어렵죠.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너무 위험하게끔 자꾸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의료인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경찰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맡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뭐 반신마비가 됐다, 국가에서 인과관계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들으면 아까 저는 이제 정신승리하려고 나에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나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있는데 갑자기 인과관계가 없어. 사실은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백신 기피 현상도 생기는 것 같고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좀 그거는 개인으로서는 상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건강했는데 백신을 맞고 쓰러지셨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데 국가는 굉장히 엄격하게 인과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독감 주사 맞을 때도 독감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수치는 굉장히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쵸. 네. 그러니까 백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백신 맞고 사망하셔도 인과관계 규명은 굉장히 제한적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의 어떤 그 선택적인 정보 습득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 아주 드물게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서 당신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커 보이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나한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그런 보도가 나오면 사실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맞기가 싫은 건데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정치화돼서 그러니까 뭔가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꼭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죠.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음.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K-방역 성공하고 또 마스크 정책 잘하고 해서 잘 방어를 잘했었던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백신이 너무 이제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지쳐가니까 미국은 뭐 남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백신 너무 부족하다. 왜 문제 많은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정부의 불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이게 정치랑 맞물리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훨씬 더 강조해서 보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짜뉴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맞아요. 저도 동일하죠. 그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벌어진 지 1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시간 내에 백신이 개발됐다는 것 역시도 엄청 대단한 거긴 어마어마한 하거든요. 대단히 엄청난 인류는 인류의 대단해.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으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정도 되는 백신이 나왔다는 것도 저는 다 사실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이 귀한 백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일반 국민들이나 국가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뭐 책임감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스트라제네카라도 봐줘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거를 조금 외교적인 노력 같은 걸 통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한두 달만 기다리면 좀 풀리지 않을까요, 선생님? 화이자가? 왜냐면 러시아도 뭐 이렇게 좀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모더나 화이자가 이렇게 독점으로 특허권을 보유할 만한 실익이 떨어지는 순간 다 같이 장벽 무너지듯이 전 세계 확 하는 날이 안 올까요? 아, 근데 한두 달은 힘든 게 아까 한두 달은 말씀드렸듯이 힘들어요? 이 mRNA 백신이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비 자체를 맞추는 데 자체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는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특허권을 푼다 그래가지고 단시간 내에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백신을 맞을까 말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 인류가 막 거의 멸망한 듯한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일부의 시기가 있었죠. 그때는 정말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중국에서는 확진자 생기면 막 빨간 거 붙여놓고 못 박아놓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인류가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상보다 백신도 엄청 빨리 개발됐고요. 사람들이 또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또 단결해서 경제도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봐서는 백신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네. 극복해 나가는데 백신 부작용 찐이야. 우리 항상 할까 말까 고민할 땐 하는 게 답인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우선은 백신 자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백신도 다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높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예. 물론 내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것이냐 혹은 좀 더 기다려서 다른 백신을 맞을 것이냐 그거 역시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환경에 있다 그러면 나 하나가 백신을 안 맞은 것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그래도 조금은 백신을 맞으시는 쪽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개인적인 생활이 좀 더 많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혹은 내가 기저질환이 뭔가가 있고 혹은 내가 너무 나이가 많고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좀 염려가 된다면 그럴 때는 좀 나의 선택으로 미룰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마스크 더 철저하게 착용하시고 손도 열심히 씻으시는 걸로 개인 방역을 더 열심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어떠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조언을 두 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고민, 우리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우리 가족을 같이 맞아야 되나, 내가 맞아야 되나,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혈전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전문가들의 또는 이제 맞으신 분들이나 여러 정보들을 들으신 후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고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 이름 많이 썼어. 알겠습니다. 이거 논외로나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네. 제가 백신을 맞으려고 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는요. 네. 지금 의료인들, 대학병원 교수님들부터 레지던트, fellow, 간호사 다 1차 접종을 한 2개월 전쯤에 했거든요.
그때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는 병원들은 화이자를 대부분 맞았고요.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의료원급은 화이자가 주로 많이 들어갔고요.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장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 유수의 주요 빅5 병원들이 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다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교수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야, 우리도 지금 다 맞는데 야, 의사 아무리 우리도 의사인데 이 주사가 그렇게 위험할 것 같으면 맞아, 전문가들이 그렇죠. 야, 당장 대학 교수들 다 들고 일어났지.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